오늘은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하는지 종목 선정 기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상승의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예요. 즉 기대감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이라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동성 공급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이 몰린다는 거죠. 그 말은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본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적 안정성을 봐야 해요. 재무제표를 확인하는 것은 투자의 가장 기본인 거죠. 이렇게 세 가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공통점을 가진 아이들만 급등주 중에 좋은 놈들만 모아요. 모아서 매매를 하게 되는데, 최근에 나온 급등주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테린 포장입니다. 최근에 바이러스 확산으로 택배 사업이 활성화되니까 이 골판지가 부족할 거다 라는 뉴스로 최근에 많이 상승했죠. 대형 포장도 그렇고 테린 포장, 신풍재지, 한익스프레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어요. 이렇게 군집을 이루어서 상승하는 것을 테마라고 하는데요. 그런 테마주들이 시장의 수급에 쏠림 현상이 나오면서 급등하는 사례가 나올 때 주로 3, 5일선에서 반등이 잘 돼요. 이것도 테린 포장도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이렇게 보면 거래량이 확 줄지 않습니까? 이럴 때 3, 5일선의 주가가 와요. 그러니까 상승하던 주가들이 잠깐 쉬어가는 그런 자리에 전고점을 이렇게 탁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십자봉을 만들고 이렇게 상승을 했죠. 요거는 한익스프레스라는 종목이고요. 좀 전에 말했던 테린 포장과 같은 테마에 속해 있죠. 이것도 급등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쉬어가죠. 거래량이 줄면서 쉬어가는 겁니다. 고수들은 여기서 치고받고 위아래로 빠질 때 이미 거래를 해버리고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다시 재차 상승하는 이런 사례가 많아요. 이 종목은 MS 오토텍이라는 종목이고요. 이렇게 11월 27일 날 급등이 나왔던 이유는 자회사 명신산업이 신규주 공모주 청약을 했어요. 그때 수요 예측에서 흥행을 보임에 따라 시장의 관심을 받았죠. 저는 이 명신산업 신규주 공모주 청약을 했었는데요. 그건 다음에 보여드리고, 이 종목도 보시면 이렇게 쉬어가죠. 3일선에 닿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건 상방으로 이렇게 조정하면서 뻗어버리는 형태잖아요. 그러면 명신산업 한번 잠시 볼까요? 예, 신규주로 시장에 입성한 명신산업입니다. 명신산업 이렇게 공모주 청약은 보통 청약을 하게 되면 이렇게 100%로 따블이 나고 시가가 시작한 다음에 상한가를 가버리는 따상 현상이 자주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따상이 나왔고 그 다음날 또 27%까지 상승하는 기염을 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또 상한가가 나왔죠. 시장의 수요 예측에서 흥행을 했기 때문에 요 명신산업의 어떤 상승을 아까 보았던 MS 오토텍에서 이미 읽었다고 볼 수 있죠. 또 다른 종목으로 셀트리온은 워낙에 인기가 많은 종목이라서요. 이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등을 하고 아랫방향으로 좀 크게 뺐다 올리는 스타일이죠. 약간 스타일이 다르죠. 이런 스타일도 많아요. 녹십자 랩셀이고요. 비슷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급등 이후에 많이 빼고 다시 재차 상승하는 이런 애들.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는 요 2020년 12월 7일 날 혈장 치료제를 사용해서 국내에 첫 확진 사례가 나왔다라는 뉴스와 함께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최근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죠. 바이오가 붙은 종목들 아니면 제약회사들 뭐 신규 공모주도 되게 많고요. 뭐 바이오가 붙었다고 하면 뭐 거의 대부분 이렇게 큰 상승을 보이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이건 약간 시대의 흐름인 거죠. 바이러스가 가져다 준 어떤 큰 빅 트렌드인 것 같아요. 이 트렌드가 꾸준히 이어지진 않겠죠. 이제 곧 꺾일 겁니다. 치료제가 나오고 화이자 백신이 이제 유통되기 시작했으니 알짜배기 회사 그리고 진정 치료제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회사 즉 옥석 가리기가 곧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우후죽순으로 올랐던 바이오 종목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현상이 또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수급의 쏠림 현상이죠. 그럴 때 물리면 거의 꼭대기에 물려서 못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나 급등주는 조심해서 해야 되고 소액으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종목은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이거는 제가 실전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요. 상승 이후에 쉬어가는 351선에서 매매를 하는 거죠. 이 노란색 친 날 이미 사고 팔고 끝나버렸어요. 이렇게 크게 하락하죠. 근데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은 하락을 하더라도 재차 상승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이것도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아래로 뺐다가 다시 올려버리죠. 전 고점을 돌파하면 또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죠. 위에 매물대가 없으니까 보통 사람들은 왜 이럴 때 사지 이렇게 높은 구간에서 사냐라는데 이 밑에서 사면 언제 오를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몇 개월이에요. 5개월, 6개월 기다릴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이게 테마를 탈 거다. 이게 시장의 관심을 받을 거다. 5개월 뒤에 아니면 1년 뒤에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이고 빠르면서 꾸준한 수익을 내는 건 역시 5일선 매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종목은 키네마스터고요. 키네마스터는 어플이 너무 좋아서 저는 1년 정기 구독을 하고 지금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올리는 것들도 키네마스터로 편집을 많이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좀 크게 빼고 또 크게 올리는 요게 시간 호가 거래가 됐었는데요. 저는 업무 중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사고 팔고 못해서 그냥 한참 있다 보고 아이고 너무 올랐길래 꼭대기에 이렇게 팔고 나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적어도 12%, 15%씩 수익이 나는 경우에요. 그죠? 이렇게 내렸다가 또 다시 올리네요. 위에 윗매물대가 없어서 이런 건 뭐 어디가 목표가다 이렇게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 종목은 대한과학이라는 종목이고요. 11월 그리고 12월 계속 올랐네요. 이거는 11월 달에 화이자 관련 주로 분류가 됐었고요. 저온 유통, 이 화이자 백신들은 저온에 유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콜드체인 관련주라고 해서 대한과학하고 일신바이오가 이렇게 묶여서 함께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12월 8일 날.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빠진 건지 올라간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 치고받고 하면서 이제 3호 일선에 딛고 이렇게 상승을 이 당일날 준 거예요. 결과적으로 음봉 파란색으로 보이지만 이미 상승을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빠지죠. 그럼 이런 종목들은 분봉으로 세부적으로 분석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자, 보시면 여기도 의미 있는 자리를 찾아보는 거죠. 전 고점이 의미 있는 자리다 라고 이렇게 스토리를 아니면 시나리오를 짜는 거예요. 요 지점을 뚫고 나면 지지하고 올라가죠. 그럼 이 자리에 다시 오면 반등합니다. 자, 이런 사례는 워낙에 많기 때문에 20% 이상 상승 구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봉으로만 보면 이렇게 하락한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투닥투닥 치고 빠지고 이미 수익 구간을 큰 폭으로 주고 매매가 끝나버린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죠. 자, 오늘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급격히 상승하는 종목들의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요약해보면 급격히 상승하는 종목들은 주로 3일선과 5일선에서 재차
상승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리고 이러한 종목을 선정할 때는 상승의 이유가 있는 종목, 즉 재료가 살아있으면서 노출이 되지 않은 상태, 즉 시장의 기대감이 듬뿍 담긴 종목들, 그리고 수급이 받쳐주는 종목, 즉 유동성 공급이 풍부한 종목, 여기다가 재무적 안정성까지 갖춘 종목들이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잠시 쉬어갈 때 분봉 차트를 보면서 의미 있는 지점을 찾아 짧은 기간에 꾸준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와 유사한 종목들을 가지고 또 공부하러 오겠습니다. 자, 모두 다 성투하세요.